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죠. 그래서 윤 어게인하고 절연을 하겠다, 절윤하겠다. 이것을 결의문 채택을 하고 그걸 낭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제목은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좀 짓궂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참석을 한 비상의원총회라고 해야 되겠죠. 긴급의원총회가 어제 오후 3시 5분부터인가 그렇게 열렸습니다. 포토 세션이 끝난 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의원들이 지금 이제 보시는 저 장면은 그 의원총회를 마친 다음에 지금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송원석 원내대표 왼쪽에 보이는 이가 장동혁 대표입니다. 저 결의문은 장동혁 대표가 읽지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읽었습니다. 1인자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의원들이 장 대표가 읽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읽었는데요. 그 결의문의 이제 요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엄 선언대에서 거듭 사과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의 관심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까? 오로지 저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지부진해 있었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저는 저희 시청자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방해한다니, 반대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내란 혐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감형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 격인 서울고등법원의 내란 전담부 거기에 지금 넘어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내란 혐의가 벗겨질까요? 자, 이렇게 감옥에 들어있는데 복귀에 반대한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거가 됐든 전쟁이 됐든 프론트 라인이 중요하다. 전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선이라는 말로 뭐 글을 좀 썼더니 편집자가 그것을 자꾸 싸울 전자로 해서 전선이라고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물론 싸울 전자, 선선자, 싸우는 전선 그 말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쓰려고 했던 말은 싸울 전자가 아니라 앞전자, 맨 앞에 나가 있는 전선, 프론트 라인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도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프론트 라인을 어디에 설정하느냐가 전세를 갑자기 뒤집어 엎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서울에서 뭐 오세훈 시장 또는 뭐 수도권에 있는 또는 뭐 영남, 충청, 호남 어디가 됐든 지금 국민의힘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어디다 전선을 형성하느냐가 매우 너무나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부에 설정할 것이냐. 배신자가 누구냐. 배신자를 찾아내라. 윤 어게인을 끊어내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자하고 다시는 얼굴도 마주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내부 전선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외부 전선에서 한 번이라도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사법계약 3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해가지고
뭐 여의도에서 청와대까지 가도 행진도 하고 했었지요.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매일 계속되는, 매일 반복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외부 전선에 관한 얘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프론트 라인이 적국과 적이 누굽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적이 누굽니까? 이재명 정권이 적이 돼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 맞서 싸울 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을 심판을 하든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대해서 이제 스톱이라고 외쳐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국민의힘 이 인용되어 있는 뉴스의 태반은 내부 싸움이었습니다. 내부 전선. 그것도 뭐 윤 어게인이 어떻다느니, 뭐 부정선거가 어떻다느니, 뭐 윤 어게인 친윤 쪽 인사들이 당 요직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느니, 윤리위원장이 한동훈을 내쫓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윤리위원장부터 사퇴시켜야 된다느니. 아니 지금 적과 맞서 있어서 총알이 핑핑 날아오고 날아가고 있는데, 저쪽 참호에서 벗어난, 저쪽 참호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참호 쪽에 있었던 지방선거 후보들이 드디어 참호 밖으로 나와서 내가 이제 등록을 하러 갈 거야 라고 총을 쏘면서 마구 뛰어오고 있는데, 이쪽 국민의힘 참호에 있는 병사들은 아직도 내부 총질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너 배신자였지, 너 어게인이지, 너 부정선거지.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크게 보면은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힘 쪽에 덮어 씌운 내란 프레임 올가미인 겁니다. 그것을 지난 1년 두어 달 동안 그 올가미를 벗지 못해가지고 그 올가미 누가 씌워준 것들도 모르고 그냥 내부적으로 싸움만 계속해서 1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심 선고에서 지기현 판사에 의해서 뭐 신락 같은 기대를 가졌던 지기현 판사마저도 무기징역 선고를 딱 하고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로 넘어가 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있는데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뭘 절연을 하겠다고?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우리는 앞으로 절대 면회 안 갈 거야. 이게 절연 선언인가? (2024년 11월에) 있었던 그때까지 2024년 12월 3일까지 그때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수차례 하소연했던,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던 입법 폭주의 상황, 이게 그러면 다 지금은 사라졌나? 자기네 정권이니까, 자기네들 국무위원이니까 탄핵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때 상황에서 30번 가까운 탄핵,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입법 폭주, 두 가지가 계엄 선포의 요건이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기현 판사는 이건 대통령이 고유한 판단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2024년 12월 2일, 3일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탄핵만 안 하고 있을 뿐이죠. 법 왜곡죄 통과, 뭐 대법원, 대법관 증언, 재판 소원, 자기들 맘대로 하고 국무위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안 하고 다 공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이고 공소청이고 뭐 검찰 폐지하고 다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야 합의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부터인가 시행에 들어간다는 노란 봉투법, 기업 옥죄기법,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대가 씌워놓은 내란 프레임 올가미,
이제 그것을 겨우 반틈쯤 벗었다고 좋아할 때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나마저도 판세가 뒤집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결의문 낭독을 왜 장동혁이 아닌 송원석이 했을까?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어떤 소극적 참여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가 이 결의문에 동의한다. 명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그냥 존중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석은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앉아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을 수첩에 메모만 했다고 합니다. 자, 장동혁 대표에게 당 노선 변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행스럽다.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을 할 것인가? 서울시장 후보에 신청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만 해도 어제 오전 상황만 해도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후보가 없어도 좋다. 공천 기강을 확실히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입장을 조금 바꿔서 추가 후보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된 것을 철회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가령 김도읍 의원, 부산시장 출마하려다가 불출마로 이제 선언을 한 분이죠. 김도읍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복당이 없이는 윤 어게인 절연도 의미가 없다. 그게 다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복당을 요구하는 촉구하는 그 내용을 결의문에 넣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러나 권영세 의원, 조은희 의원은 어떻게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느냐. 일단은 윤 어게인과 절연 그 문제만 오늘 결의문에 넣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데 앞장을 섰던 윤민우 당 윤리위원장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데 그러나 이건 역시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데 사퇴 요구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 날짜가 무장무장 다가오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수도권과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원 유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의 인기도 높고 또 국민들 지지도 높다면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전국 순회 일정을 짜가지고 그리고 서로 박빙승부가 예상되는 곳, 핫한 곳, 뜨거운 곳 이런 곳들을 찾아가면서 격전지를 찾아가면서 계속 지원 유세를 해야죠.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그런데 거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가 오기를 바라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튜버 전한길 씨, 전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는 장동혁 대표가 만약 106명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전륜을 하겠다면 절대로 장동혁을 지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따로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전한길 씨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반대 결의를 채택했는데 당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은 송원석이 낭독한 윤어게인 반대 결의문 장동혁이 앞으로 지켜나갈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전체적으로 공천 신청을 살펴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가 돼서 떨어지느니 차라리 금배지를 지키겠다. 그런 쪽으로 지금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은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부산에 주진우 한 사람밖에 없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한 명도 없다. 현역 의원의 경우에. 대부분 후보들은 현역이 아닌 사람들만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